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지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바로 이제 영상을 찍고, 왜냐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이제 찍고 이제 아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공부를 2시간 넘게 했다니까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너무 다른 것도 많았고 결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다 들으시고 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정말 공부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타민 C예요. 너무 친숙하죠? 비타민 C는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브산은요, 80년 전에 발견된 이래로 유익한 효과가 거의 보편적으로 아주 많이 인정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화학 물질 중에 하나죠. 즉 신체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 필요한 필수 미량 영양소입니다. 인간은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를 생합성하는 글루쿠론산이라는 사이클, 생화학 경로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C를 생합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이제 코딩하는 DNA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가 없어서 비타민 C를 인간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C를 먹어야 돼요. 섭취를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들여 보내줘야 돼요. 꼭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식단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괴혈병이라는 질병이 생겨요. 치과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 괴혈병은 사실은 비타민 C 조금만 있으면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루에 10mg의 비타민 C만 우리가 섭취를 해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괴혈병은 사실 잘 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니죠. 그리고 이 양 정도는 신선한 과일과 이제 좋다고 하는 채소, 야채 이런 거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과일과 채소로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타민 C 영양제가 많고 왜 이렇게 유행일까? 비타민 C는 왜 늘 유행일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양제로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물론 일부 비타민 C의 어떤 입증되지도 않은 이점이 너무나 많이 주장되고 있고, 이렇게 좀 비싸게 값비싼 광고로 우리가 이제 많이 현혹되기도 하는데, 현혹된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이 비타민 C는 사실 필수 영양소이긴 해요. 그래서 꼭 먹어줘야 되고 꼭 필요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무 만나 장난하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C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사실은 권장 섭취량이 일정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나라마다 권장 섭취량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비타민 C 영국 권장 섭취량은 30mg 하루에, 미국에서는 60mg, 일본에서는 100mg. 보통 한국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C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권장 섭취량이 하루에 한 번 1g, 즉 1000mg을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복용하라, 이렇게 보통은 권장되고 있는데, 요새는 또 메가도스도 많이 하잖아요. 이따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또 중간에 어려운 얘기 하나 제가 또 해드리면은, 수용성 비타민 C는 체내 저장량 자체가 적어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에서 2000mg 이 정도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저장량이 300에서 400mg이 안 되면은 괴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1000mg 이상이면은 증세가 사라집니다. 저장량이에요. 혈중 농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C를 하루에 30mg에서 180mg을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한 70에서 90%까지 이제 높아지지만, 우리가 과량 섭취하게 되면 어차피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오히려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하루에 1g 이상의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위장관에서의 흡수율이 오히려 50% 이하로 감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대사되지가 않은 것들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새 유행하는 메가도스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이죠.
영양 보충제로서 1.25g 정도의 비타민 C를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됐을 때 혈장의 비타민 C 농도는 135 마이크로몰로서 식품으로 한 2에서 300mg을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보다 약 혈중 농도가 2배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또 비타민 C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흡수율도 떨어지지만 어차피 다 배설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보충제,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긴 해요. 더 효율적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바쁘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매일 잘 챙겨 먹을 수 없는 현실도 사실 많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영양제로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한테는 선택지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코로나 걸린 분들, 이제 중증으로 중환자실 입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비타민C 고용량으로 정맥주사하는 게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그랬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많이 치료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비타민C를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정맥 주사를 했을 때 이런 중증 질환, 암을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중환자들을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정말 비타민C가 도움이 될까? 이런 이제 연구가 있는데, 사실 비타민C는 전자공여체예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공여체로 정말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수용성, 물에 잘 녹는 항산화제죠. 그렇기 때문에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심장병이라든지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비타민 C의 어떤 항산화 효과가 사실 일부 실험에서도 좀 입증이 된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를 꼭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정말 많은 이제 근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38개 연구를 이제 메타 분석, 종합해서 분석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정말 생존에 유익한 영향이 있다, 즉 생존율을 높인다는 증거가 거의 없었어요. 증거가 없다. 생존율을 꼭 높이지 않는다. 비타민 C랑 비타민 E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해서 암 환자가 건강이 좋아지거나 중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진 않는다라는 게 여러 연구의 종합 분석 결과였고,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설계된 실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단일 제제와 그 제제의 어떤 효능을 비교 평가한 그런 연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얼마나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비타민 E를 먹어야 되는지 표준 섭취 권장량에 대한 결론은 없어요. 종합 비타민제에 대한 연구 결과도 사실은 일관성이 너무 없더라고요. 또 이제 갑자기 제가 비타민 E 얘기를 했는데, 비타민 E는 이제 비타민 C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토코페롤이라는 항산화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화장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비타민 E는 일단 지용성이죠. 토마토에 많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비타민 C가 다 써버린, 할 일을 다 한 비타민 E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비타민 C는 비타민 E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시너지가 있다. 다시 항산화제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C와 E는 서로 좋은 이제 돕는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벌써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메가도즈도 하고 있었고 정말 다양한 시중의 영양제도 많았는데 어떤 제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개인적인 고민도 사실 많았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덕분에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이 이거예요. 비타민 C는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비타민 C를 생합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필수 미량 원소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일이든 채소든 영양제든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미량 원소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권장 섭취량이 나라마다 다르고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표준화된 지표는 없고, 또 비타민 C는 항암 예방 효과라든지 항암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죽상 동맥 경화증과 같은 심장병에 대한 치료 효과, 중환자분들의 생존율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련성은 보고가 된 바 있어요. 관련이 있어서 비타민 C가 이런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섭취나 정맥 주사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하는 관련성은 맞지만,
비타민C의 섭취량이라든지 체내 저장량이라든지 항산화와 같은 어떤 체내에서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 사이의 관계를, 용량 그리고 반응 관계를 잘 정량해서 연구한 게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비타민C는 결과적으로는 궤열병의 예방 외에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관련해서 입증된 어떤 이점이 없다. 하지만 나는 먹을 거다. 저는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매일 먹어요. 양배추, 파프리카, 토마토 등등등 해서 꼭 하루에 한 끼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양제까지 먹냐면 관련성이 어쨌든 입증된 연구가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논문으로 입증된 바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채소나 과일도 열심히 먹고 영양제도 먹을 거다. 최소 1g의 비타민C를 섭취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저는 생각이 있어요. 또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화장품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바르는 비타민C 도포제, 비타민C를 밤에만 발라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실험적으로 2003년도에 증명이 된 바가 있어요.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자외선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있다.